안녕하세요, 김정환입니다. 이번에는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 중에 라우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엔드포인트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로직을 수행할 것인가, 즉 어떤 컨트롤러 함수를 실행할 것인가를 정의하는 것을 라우트 혹은 라우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스에서도 이 라우트 기능을 만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유즈 함수를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라우트 전용의 클래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익스프레스 라우터 클래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라우팅과 라우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mple 폴더에 route separation이라는 예제를 봅시다. index.js 파일부터 보죠. 다른 예제와 마찬가지로 익스프레스 모듈 가져옵니다. 그리고 패스 기본 모듈도 가져왔고요. 그런 다음에 익스프레스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모르간 가져와서 로고로 담아놨고요. 쿠키 파서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제가 예제를 읽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어요. GitHub 이슈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메소드 오버라이드 모듈을 가져왔고요. 폼 요청할 때 사용하는 건데 이 폼 요청은 포스트와 get 메소드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폼에 푸시나 delete 메소드를 지원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site post user라는 컨트롤러 함수로 이루어진 모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세팅을 하는데요, 뷰 엔진을 EJS 엔진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 EJS 뷰 파일들이 모여져 있는 폴더를 뷰스 폴더로 만들었죠. 그리고 모르간 미들웨어를 세팅하고요. 그 아래 보면 메소드 오버라이드 미들웨어도 추가했습니다. 쿼리 문자열에 언더바 메소드라는 키로 들어온 값을 메소드 정보로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요거 쿠키 파서인데 스킵하고요. 그 아래 URL encoded라는 익스프레스에서 제공하는 미들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URL을 파싱하는 미들웨어입니다. 그 아래는 퍼블릭 폴더를 정적 파일로 세팅하는 코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라우트를 등록합니다. 제너럴이라고 해서 루트 경로에 대한 라우트를 등록했는데 사이트 모듈에 인덱스 컨트롤러를 핸들러 함수로 등록했습니다. 그 아래는 이제 유저 관련된 엔드포인트를 등록합니다. /users라는 엔드포인트는 유저의 리스트 컨트롤러 함수를 바인딩했고요. 그 아래 유저의 :id, :op라는 엔드포인트는 로드 컨트롤러로 등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앱에 all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get 메소드, put 메소드, post 메소드, delete 메소드 등 모든 메소드에서 다 동작하도록 했죠. 가령 get user id op 요청이 들어오면 로드 메소드가 실행됩니다. 그리고 post 메소드로 같은 경로로 요청이 들어와도 로드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 아래도 계속해서 get 메소드, put 메소드로 각각 URL에 해당하는 컨트롤러 함수를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마지막으로 post 경로에 대한 엔드포인트를 등록했죠. 이렇게 해서 index.js에서는 라우트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라우트 등록에서 사용하는 각 컨트롤러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사이트 인덱스부터 보죠. 사이트의 인덱스 컨트롤러는 미들웨어 함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함수 정의 부분을 보면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넥스트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정의해서 쓰면 되고요. 이 예제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렌더 함수로 index.ejs 템플릿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타이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주입한 다음에 화면을 그리고 있죠. 그러면 그 아래 포스트 컨트롤러도 보죠. 세 번째 줄에 포스트라는 배열을 만들어서 가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리스트 함수에서는 post.ejs라는 템플릿을 불러와서 타이틀과 포스트 정보를 주입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HTML 문서를 응답하죠. 마지막으로 유저 컨트롤러 함수도 보겠습니다. 포스트와 유사하게
세 번째 줄에 users라는 가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list 함수는 users.ejs라는 템플릿을 렌더링하고 있고요. load 같은 경우에는 다른 컨트롤러 함수와 다르게 세 번째 인자인 next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리퀘스트의 params.라는 오브젝트는 URL encoded라는 미들웨어에 의해 파싱된 URL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id라는 정보를 받아서 저장하고 있죠. 이 로드 컨트롤러를 쓰는 부분을 살펴볼까요? 39번째 줄이죠. 이 주소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로드 컨트롤러를 실행합니다. 이때 id와 op라는 변수값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유저 컨트롤러에서는 그 id 값을 사용합니다. 가령 id가 0이다 라고 하면 users의 0번 인덱스 값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값을 리퀘스트의 유저 키에 저장했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있을 경우에는 next 함수를 호출해서 다음 미들웨어 함수를 실행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에러를 만들어서 에러를 다음 미들웨어 함수로 전달하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건 다음 미들웨어 함수는 무엇이냐 인데요. 라우트 등록 부분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리퀘스트가 이 라우팅을 타고 난 다음에 next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유저의 id view나 유저의 id edit, 유저의 또 품 메소드까지 3개의 함수가 동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패턴이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유저 id op. 그래서 이 op 같은 경우에는 오퍼레이션의 줄임말 같아요. 그래서 view이냐 edit이냐 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드 컨트롤러에서는 id 값을 통해서 유저 정보를 조회하고 리퀘스트 객체에 유저로 등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유저 정보를 요 세 개의 컨트롤러 함수에서 각각 사용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어서 유저 컨트롤러를 좀 더 보죠. 뷰 컨트롤러를 보죠. 뷰 컨트롤러는 users 폴더의 view.ejs 템플릿을 불러와서 렌더링 합니다. 이때 렌더링 할 데이터는 타이틀과 유저인데 이때 리퀘스트의 유저 객체를 씁니다. 이 유저 객체는 load middleware 함수에서 이미 조회한 데이터죠. 그 데이터가 이 리퀘스트 객체로 넘어와서 유저 키로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edit 컨트롤러 함수도 리퀘스트의 유저 객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이 템플릿 파일로 주입해서 클라이언트로 요청한 클라이언트로 렌더링 하는 거죠. 업데이트는 특별하게 리퀘스트 객체에 body를 썼습니다. 이것은 포스트 메소드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요청 body가 이쪽으로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body에 유저 정보를 저장하고요. 그리고 그 유저의 네임과 이메일을 현재 id로 조회한 유저의 네임과 이메일로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나서 리스판스에 리다이렉트 함수를 실행해서 이전 URL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죠. example에 route separation 폴더로 가죠. 서버를 구동했고요. 루트 경로로 접속하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화면은 어떻게 렌더링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죠. 루트 경로일 경우 인덱스 컨트롤러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인덱스 컨트롤러에서는 index.ejs라는 템플릿 파일을 가져와서 이 타이틀 정보를 주입합니다. 템플릿 파일을 보죠. view 폴더의 index.ejs 파일입니다. 헤더와 부터를 가져오고 방금 주입했던 타이틀을 바꿔치기 합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 아래는 리스트를 2개 만들어서 유저 페이지 링크와 포스트 페이지 링크를 만들었습니다. 그 화면이 이 화면이죠. 그러면 다시 유저스 페이지로 이동해 보죠. 라우트가 유저스로 변경이 됐죠. 이 페이지도 인덱스 파일과 유사한 라우트 경로를 따릅니다. 조금 다른 페이지를 보죠. 에딧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URL을 보시면 users/0/edit으로 되어 있죠. 이 라우팅도 살펴보죠. 인덱스 파일에서 이 로드 컨트롤러가 실행됐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edit 컨트롤러 함수도 실행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로드 컨트롤러부터 따라가 보죠. 파라미터로 받은 id 값을 받아요. 화면에 보시면
주소의 id 부분이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세팅됐을 겁니다. 그래서 유저스 배열의 0번 값을 가져옵니다. 그 값이 바로 tj 유저죠. tj 유저를 가져와서 리퀘스트의 유저 키에다가 할당합니다. 그래서 유저를 찾았기 때문에 다음 미들웨어를 실행하죠. 이 다음 미들웨어가 바로 index.js에서 정의한 42번째 줄입니다. edit 컨트롤러가 실행되죠. 유저스의 edit.ejs라는 템플릿을 쓰는데 데이터를 주입할 때 로드 컨트롤러에서 찾은 유저 정보를 이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request.user죠. 템플릿 파일을 살펴볼까요? 유저스 폴더에 edit.ejs입니다. 에디팅 한 다음에 유저 네임을 출력하죠. 그래서 editing tj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폼이 하나 있고요. 이 폼 안에는 input 필드 3개가 있습니다. 텍스트와 이메일, 서밋 버튼이 있죠. 보시면 텍스트와 이메일과 서밋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값은 유저의 이름과 이메일이 담겨 있죠. 그래서 유저와 이메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서밋을 여기서 뭔가 수정해서 tj를 크리스로 바꾸겠습니다. 바꾼 다음에 서밋하게 되면 이 리퀘스트 바디에는 유저의 네임, 유저의 이메일로 해서 전달됩니다. 이때 요청하는 주소는 현재 요 주소와 같은 주소로 가고요. 메소드만 풋 메소드로 날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메소드를 포스트로 했지만 서버에서는 풋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외부 모듈로 사용한 메소드 오버라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풋 메소드가 실행하는 부분을 보죠. 폼이 전송되면 이 업데이트 컨트롤러 함수가 실행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컨트롤러는 리퀘스트의 바디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바디 정보를 현재 조회한 유저의 이름과 이메일 정보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나서 리다이렉트 함수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전 주소로 이동하죠. 그 이전 주소란 바로 이 주소가 되겠죠. 그러면 세이브를 눌러볼게요. 화면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 서버의 로그를 보죠. 풋 메소드가 한번 실행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리다이렉트를 실행했기 때문에 get 메소드의 유저 0 edit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소스 명에 따라서 라우트를 등록하고 컨트롤러 함수를 관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멀티라우터라는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examples 폴더 아래 보면 멀티라우터라는 예제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index.js 파일을 보죠. 이 멀티라우터는 라우트 세퍼레이션보다 좀 더 개선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줄에 익스프레스 모듈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익스프레스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app.use로 해서 API/version 1에다가는 컨트롤러 폴더에 있는 API v1이라는 모듈을 로딩했어요. 그리고 유사하게 API 버전 2에는 컨트롤러 폴더에 API version 2 모듈을 로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루트 경로는 간단하게 hello from root route라는 텍스트를 응답했죠. 이건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니고 14번째 줄에 보면 서버를 구동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컨트롤러스 폴더에 있는 API 버전 1과 API 버전 2라는 모듈입니다. 버전 1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이 익스프레스 모듈을 가져왔어요. 여기서 익스프레스 모듈에 있는 라우터라는 클래스 함수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PI v1이라는 변수에 할당했죠. 이 API v1이라는 객체는 어플리케이션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ge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경로와 미들레어 함수를 등록할 수 있죠. 루트 경로로 들어온 경우에는 이 컨트롤러 함수를 실행한다 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전체 루트 경로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index.js에 보면 이미 프리픽스로 /API /v1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슬래시가 뒤에 따라 붙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 붙여가지고 하위 경로로 /users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요 문자열을 응답하도록 했죠. API 버전 2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슬래시 하게 되면은
이전에 미리 설정했던 /API /v2 한 다음에 그 뒤에 슬래시 붙여가지고 라우트를 정의한 겁니다. 그 아래에 있는 /users도 마찬가지로 하위 경로로 유저스로 들어왔을 때 이 문자열을 반환하도록 했죠. 테스트로 한번 확인해 보죠. 멀티 라우터로 가죠. 그래서 노드 서버를 실행합니다. 루트 경로로 요청하면 hello from root route라고 해서 index.js에서 정의한 루트 엔드포인트가 동작하죠. 그래서 이 문자열이 응답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API 버전 1을 요청해 보죠. 그러면 hello from API 버전 1 root route 문자열이 반환됐는데, 이것은 버전 1의 요 6번째 라인이 응답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users로 하면 이 문자열이 응답되는지 확인해 보죠. 네, 예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문자열이 응답되었습니다. 이 예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라우터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면 하위 경로까지 지정하면서 라우트를 구조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라우트가 많을 경우에 어떻게 라우트 관리를 할지 예제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라우트 세퍼레이션은 컨트롤러 함수를 리소스명에 따라서 파일로 분리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라우터 클래스를 이용해서 좀 더 간결하게 라우트 로직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여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이어서 라우트에 대한 다양한 예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